여러분의 삶이 매일, 심지어 입어야 할 옷까지 전부 통제된다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복장 규정부터 제한된 인터넷 접속까지 엄격한 규칙을 강요합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감시와 통제하에 놓여 있죠. 하지만 이런 명백한 규칙들 너머에 일어나는 일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일상적인 절차, 제약, 그리고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권 아래의 실제 일상이 어떤지 탐험해 볼 겁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하시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1. 가짜 도시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감도는 국경, 비무장지대 안에는 기정동이라는 이상한 마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한 건물과 학교, 병원까지 갖춘 번화한 도시처럼 보이죠. 전등은 저절로 켜졌다 꺼지며 마치 사람이 사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혹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한국전쟁 중인 1950년대 초에 지어진 기정동은 북한이 만든 선전용 마을입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삶이 현대적이고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건물들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일부 건물에는 바닥조차 없고 창문은 그려져 있으며 조명은 타이머로 작동됩니다. 마을 중앙에는 약 525피트에 달하는 160m 높이의 국기 개양대가 서 있고 거대한 북한 국기가 펄럭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개양대 중 하나였는데 남한의 대성동 마을에 있는 국기 개양대와 경쟁하기 위해 세워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기정동은 국가 이미지 조작의 상징인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그 주변 지역은 조용히 사슴이나 새와 같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이동권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다른 도시로 여행하려면 지역 당국에 서면 허가가 필요하죠. 주민들은 거주지, 직업, 그리고 여행 허가 여부가 기재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체포, 구금되거나 국영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여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교관, 해외 파견 노동자, 운동선수 등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여행이 허용되는데 이들 역시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이른바 인질 외교라는 전술로 그들의 가족들은 종종 북한에 남겨져 볼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통제를 하는 걸까요? 자유시장, 개방된 언론, 또는 현대적인 도시와 같은 외부 세계를 아주 잠깐이라도 엿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의문을 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것은 정권의 사상 통제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는 곧 정보 접근을 의미하고 정보 접근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발걸음이 추적되고 모든 길이 감시되며 모든 여행자가 감시받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이동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면 시간 그 자체는 어떨까요? 북한은 시간마저 통제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3. 기묘한 시간대입니다. 2015년 8월 15일, 북한은 시계를 30분 뒤로 돌려 협정 세계시보다 8시간 30분 빠른 이른바 평양시간이라는 자체 시간대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 시행된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의 상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북한, 남한, 일본 모두 협정 세계시보다 9시간 빠른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은 식민지 이전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성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30분의 시차는 특히 국제기구나 방문객들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소통, 여행,
그리고 업무 조율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평양시가는 주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긴밀하게 조율되는 이 지역에서 북한은 자신만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며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고, 읽고, 클릭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4.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입니다. 북한에서 컴퓨터 소유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입니다. 기기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 세계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광명이라고 불리는 폐쇄된 국내망에만 접속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30개 미만의 웹사이트만 존재합니다. 이 사이트들에는 정권이 승인한 뉴스, 교육자료, 그리고 유리법이나 건강정보 같은 기본적인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소셜미디어도, 국제뉴스도, 외부의 의견도 없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활동조차 철저히 감시됩니다. 모든 클릭, 검색, 페이지 방문 기록이 추적되죠. 목표는 간단합니다. 정권의 서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처럼 극소수의 엘리트들은 전 세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엄격한 감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미국의 보안 엔지니어 매튜 브라이언트가 잠시 북한의 공용 DNS에 접속해보니 제대로 작동하는 웹사이트는 불과 28개뿐이었고 모두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연결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도구이며 모든 디지털 창문은 조심스럽게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다 더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신념 체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신가요? 5. 북한에서의 신앙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국가는 주체사상과 성군정치를 내세우며 종교를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정권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주요 탄압 대상이 됩니다. 모든 충성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가문에만 바쳐져야 하며 그들의 초상화는 모든 가정과 학교에 걸려 있습니다. 공개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는 금지되어 있죠. 성경을 소지하거나 비밀리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고문, 심지어 처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전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감시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인민반이라는 지역감시 조직과 구경학교를 통해 주민들은 종교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부모를 신고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조용한 기도나 숨겨둔 성경 한 권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는 속삭임으로, 비밀 모임으로, 그리고 조용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큰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침묵 속에 서 있는 배고 층짜리 기념물에 있습니다. 6. 류경호텔입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 위로 솟아있는 류경호텔은 북한의 가장 상징적인 미완성 프로젝트입니다. 1987년에 공사가 시작될 당시 105층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에는 3,000개가 넘는 객실, 해전 레스토랑, 그리고 대규모 회의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1992년 소련의 붕괴로 심각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은 창문도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 그룹이 유리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LED 조명을 추가하여 건물의 빛나는 외관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외관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호텔은 문을 열지 못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는 국제 제재와 정권의 고립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 류경호텔은 북한에 실현되지 않은 야망을 보여주는 조용한 기념물입니다. 수십 년간의 지연, 저항, 그리고 정치적 복잡성을 숨기고 있는 빛나는 껍데기인 셈이죠.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수십 년 동안 비어 있다면 그 배후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 교통정리 여성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 중심부에서는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이 정확하고 우아하게 교통을 통제합니다. 깔끔한 청백색 제복을 입은 이 교통통제원들은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통제가 절대적인 나라에서 국가적 자부심과 규율의 상징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후보자는 16살에서 26살 사이여야 하고 키가 크고 미혼이며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가문 출신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훈련은 군대식 규율로 수행되는 세밀한 수신호를 포함하여 매우 엄격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30분마다 교대하지만 날씨에 관계없이 장시간 근무합니다. 외부인에게 그들의 일상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현지인들에게 그들은 정권이 내세우는 질서와 이미지를 대표합니다. 최근 중국 국경 근처 신의주 인근에서 유출된 사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내구성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젊은 여성을 관리들이 검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은 그녀가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의학적으로 감독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선전인지 아니면 더 충격적인 무엇인지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제복이나 수신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신의 혈통마저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8. 3대 처벌 정책입니다. 북한에서 처벌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 자녀,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연좌제에 기반한 3대 처벌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인 범죄로 기소되면 그의 온 가족이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죄가 유전됩니다. 이 정책은 김일성 시대에 시작되어 김정은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반체제 활동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그 친척들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그곳의 환경은 식량 부족과 제한된 유료 서비스로 매우 열악합니다. 아이들은 이 시설 안에서 자랄 수 있고 노인들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 때문에 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존 수단이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종종 남겨진 친척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직도 간단한 제스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서는 구겨진 초상화 한 장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9. 불경죄에 대한 제재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불경스러운 행동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신성하게 다뤄지며 충성은 의무입니다. 시민들은 태양절과 같은 국가 기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무관심을 보이면 감시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해 완전히 통제됩니다. 모든 콘텐츠는 정권을 찬양하죠. 특히 남한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의 미디어는 2020년 12월에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반면
북한은 감히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10. K-팝 탄압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음악에서 TV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디어가 검열됩니다. 전통 공연은 장려되지만 예국의 것, 특히 남한에서 온 것은 무엇이든 금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스타일로 유명한 K-팝은 정권에 의해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K-팝은 자유, 현대적인 청년 문화, 그리고 북한의 엄격한 순종과 고립의 가치에 도전하는 사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정권은 모든 외국 콘텐츠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K-팝 노래나 남한 드라마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콘텐츠를 밀반입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종종 중국에서 들여온 플래시 드라이브나 마이크로 SD 카드에는 정권의 경계를 넘어선 삶을 엿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와 TV쇼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나 에피소드 하나를 보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법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곧 법이라는 믿음입니다. 11. 개인 숭배와 영원한 수령입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대통령 이상이며 국가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민들은 김씨 일가를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도록 배웁니다. 이것은 국가의 창시자이자 그가 사망한 지 4년 후인 1998년에 공식적으로 부여된 칭호인 영원한 주석 김일성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미지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그의 이념인 주체사상은 자립과 절대적인 충성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리더십과 그 전설을 물려받았습니다. 국영 매체는 그를 군사 천재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묘사하며 가문의 완벽함에 대한 서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2011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김정은은 이 유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며 권위와 자비로 인민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충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동상은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김씨 일가의 얼굴이 담긴 배지는 매일 착용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참배는 의무이며 불경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숭배를 통해 북한은 복종을 도덕적 의무로 만듭니다. 지도자가 흠이 없다면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은 통제가 되고 매일 반복됩니다. 자신의 지도자가 인간 이상이라고 믿으며 자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 국제 전화 금지입니다. 북한에서는 통신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전화 통화, 인터넷 접속, 심지어 유선 전화까지도 국가안전모의성에 의해 감시됩니다. 2025년 현재 약 6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제 인터넷이나 국제 전화에 접속할 수 없는 폐쇄된 국내망인 고려링크를 사용합니다. 해외로 전화를 걸려면 특별한 정부 허가가 필요하며 감시되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제 전화 한 통의 비용은 몇 달치 월급과 맞먹을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계층인 소수의 승인된 사용자만이 이 회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감시됩니다. 주민들은 정권이 승인한 콘텐츠만 있는 국영 인트라넷인 광명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국 웹사이트, 독립뉴스 또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모든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정권은 어떠한 외부 영향도 자신들의 서사에 도전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신문을 잘못 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13. 신문을 접는 것은 불법입니다. 북한에서는 신문을 잘못 다루는 것이
정치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신문인 노동신문에는 종종 김정은의 사진이 실리는데 그의 사진을 손상시키거나 접는 것은 불경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우연히 생긴 주름조차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미지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신문은 물건을 포장하거나 표면을 닦거나 함부로 버리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뜨리거나 밟는 것은 충성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민반이라는 지역 조직과 국가안전모의성에 의해 감시됩니다. 처벌은 의도의 심각성에 따라 공개 비판 회의나 단기 구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지 종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신문을 다루는 방식과 같은 모든 행동이 정치적 충성심의 시험대가 됩니다. 통제는 가장 작은 제스처까지 확장되어 두려움이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를 강화하고 페이지에 잘못된 모서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스타일, 심지어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14. 머리 모양이 통제됩니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머리 모양도 국가에 의해 통제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용실에는 정부가 승인한 제한된 스타일 목록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머리는 5cm보다 길지 않게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구레나루든 귀 밑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스타일은 뭘까요? 바로 김정은이 하는 스타일로 충성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여성의 경우 헤어스타일 규칙은 결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혼 여성은 좀 더 긴 머리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염색, 파마 또는 서양식 트렌드는 금지됩니다. 규정 준수는 강제됩니다. 인민반 조직은 규칙 위반자를 보고하고 관리들은 미용실을 검사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스타일은 공개적인 망신, 서면 경고, 심지어 강제 이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할까요? 북한에서는 수능이 곧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담한 헤어스타일은 독립적인 생각을 암시할 수 있고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청바지 한 벌조차 체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5. 청바지와 서양식 복장 금지입니다. 북한에서 의복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입니다. 매일 주민들은 표현이 아닌 생존을 위해 옷을 입습니다. 복장은 수수하고 보수적이며 사회주의적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청바지는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서구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승인한 스타일에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복장과 제복 같은 옷이 포함됩니다. 정권은 너무 이국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헤어스타일, 화장, 교복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시행합니다. 밝은 색상이나 화려한 패션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입니다. 획일성은 주체 사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억압하며 순종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한 반란이 존재합니다.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에서는 중국과 남한에서 밀반입된 옷과 화장품이 비밀리에 판매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몸에 맞는 바지나 은은한 화장을 하는데 이는 큰 의미를 지닌 작은 위험 감수입니다. 옷장까지 감시받는 나라에서 당신이 입는 것은 불복종 또는 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실오라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